안녕하세요. 뷰티 심리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2주차 때까지 이제 리뷰를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질문은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질문으로 과거형 질문보다는 미래형 질문 또는 부정형 질문보다는 긍정형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라고 했었고요. 자, 피드백은 관찰된 행동이나 목표 대비 성과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살롱 스몰 토크와 지불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메이크업 고객 상담과 시술 시에 편안한 자세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고객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편안하게. 그리고 첫 인상에서는 용모와 말씨 태도를 단정해야 되고 고객 시술할 때 고객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 주 13주차 1차 시에는 뷰티 살롱 고객 서비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뷰티 고객 응대하기를 실행할 수 있다. 뷰티 고객 전화 상담 응대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생각해보기 코너인데요. 뷰티 고객을 응대할 때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뷰티샵에서 전화로 예약하는 고객과의 대화나 상담에서 어떠한 내용을 정리해야 할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뷰티 고객 상담 기법에서 환원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환원의 효과는 다시 바꾸어 말해줌으로써 고객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상담자가 노력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한 말을 간략하게 반복함으로써 고객의 생각을 좀 구체화시키고 고객이 말하고 있는 말을 상담자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 환원의 느낌의 반영과 환원의 차이점 뭐냐면 무엇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반영은 고객의 말과 활동의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그 환원은 인지적인 측면과 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원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상담자가 고객의 말을 바꾸어 말할 때는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되고 내용을 명료화하고 요약하고 주제의 부각이라는 차원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뷰티 상담 기법에서 또 요약입니다. 고객이 의식하지 못한 부분을 학습시키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요. 상담을 자연스럽게 종결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할 수가 있고요. 또 고객의 한 말의 전체적인 면을 상담자가 올바르게 지각하고 있는지 또 검토가 가능하고 상담의 연속성을 확실하게 해주면서 상담에서 탐색된 주요된 문제점 또는 진행 정도,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요약의 과정에서 고객의 말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였는지 또 어떤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지 그리고 파악된 주된 내용과 감정을 통합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상담자 자신의 새로운 견해를 추가하지 않아야 되는 것 등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객이 이제 뷰티샵에 방문했을 때 대기 시간 없이 뷰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하는 방법인데요. 요즘은 이렇게 모바일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타임 슬롯이죠. 어떤 날짜에 어떤 시간대에 내가 예약을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고
예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데 미리 가서 한다든지 예약 없이 가서 방문했을 때는 대기 시간이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을 전화로 물어봤을 때는 원하는 시간을 먼저 물어본 다음에 담당 디자이너에게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봤는데요. 자, 말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점은 예의와 인격을 갖추어야 되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에 신념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은 끝까지 침착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은 유머를 사용해서 재밌게, 유머스럽게, 그러나 듣는 사람은 중간에 농담이나 잡담을 해서 듣는 사람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비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또 듣는 사람은 대화의 내용에 경청을 해야 되겠죠. 말하는 사람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이것을 왜곡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선입견을 버려야 되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눈을 의식하고 응시해야 되고, 자, 듣는 사람은 중요한 거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죠. 자, 말하는 사람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씨나 말투를 인정하고, 또 말하는 사람은 토시가 아닌 단어를 강조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질문하는 거. 자, 말하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 되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 한 말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듣는 사람은 아이고 라고 이런 맞장구를 좀 쳐주시면 훨씬 대화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겠죠. 자, 예약 카드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예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반드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름, 성별, 연령, 연락처의 기본 정보겠죠. 이것과 고객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고객의 스타일은 어떤지, 그 고객의 특징, 요구사항, 이런 부가적인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 고객의 고유 식별로 예약의 필수사항이죠. 상담할 때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고 메모리하는 거. 성별은 고객의 기본 정보로 피부의 상태, 취향, 메이크업 디자인의 스타일링을 결정하기 위해서 꼭 기록이 되어야 되고, 연락처는 고객의 예약과 추후 서비스와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약 시간에는 메이크업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 도착 시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 장소, 도착 시간, 메이크업이 끝나는 시간을 미리 계산하고 고객이 목적지 장소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성향은 선호하는 메이크업 디자인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록해야 되고요. 스타일은 메이크업 컨셉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록해야 되고, 특징 및 요구사항은 메이크업을 하는 데 있어 특별히 참고해야 될 내용과 고객의 그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들을 기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 예약을 했던 고객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데요. 사업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바른 자세로 인사하는 것은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데 반드시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른 자세로 인사를 해야 되냐? 미소를 지으면서 고객의 눈을 응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슴과 등을 펴시고
허리부터 숙이시고 1초간 머물러야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인사 이렇게 까딱한다든지 너무 쉽게 일어선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정중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부터 꺾어서 반드시 한 1초, 2초를 머무른 다음에 천천히 올라오셔야 내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체를 세우며 미소와 함께 고객의 눈을 응시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말을 건너는 것이 좋겠죠. 그 미소와 표정으로 관리하고 목소리 톤은 제 솔톤. 안녕하세요. 라고 목소리를 밝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소지품과 의복을 받아서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고객의 옷을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옷걸이에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 액세서리와 같은 작은 부피의 물건은 직접 액세서리 주머니나 작은 상자에 담아서 보관을 맡길 수 있도록 사업장에 그런 보관할 수 있는 용기가 준비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객이 사업장으로 방문했을 때 고객의 서비스 동선이 원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객이 원하는 시술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와 방향을 지시해야 됩니다. 자, 손가락을 모으고 손 전체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손가락을 피지 마시고 모아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사물이나 위치를 안내할 때는 한 손. 근데 사람한테 인사할 때는 두 손으로 안내할 때, 사람한테 안내할 때는 두 손. 인사할 때도 두 손으로 모아서 하시고 안내할 때도 두 손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손목을 굽히거나 손목을 이렇게 굽히거나 손등이 보이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손바닥을 보인다는 건 속을 보인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객에게는 항상 마음을 연다는 의미로 손바닥이 보이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팔의 각도를 이용해서 거리감을 이렇게 멀리 하면 멀리 있다라는 거,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리감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편 팔은 만약에 한 손만 쓴다고 하면 반대편 팔은 단전이나 배꼽 근처에 살짝 얹고 손가락은 모으고 이렇게 하면 매우 정중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눈을 바라본 다음에 방향을 확인한 다음에 이동을 해주시고요. 방향을 지시할 때는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왼손은 왼쪽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과 함께 이동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면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이 옆에서 약간 앞쪽으로 비스듬한 위치에서 이동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요. 이동을 할 때 너무 앞서면 안 되고 고객보다 너무 빠른 걸음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통과할 경우에는 미는 문은 열어서 고객을 먼저 안내해 주기고 당기는 문은 당겨서 고객이 먼저 들어가면 뒤따라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계단을 이용할 경우는 올라갈 때는 고객이 먼저 올라가게 하고 내려올 때는 안내인이 먼저 앞서서 고객은 뒤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기하고 있는 고객에게 또 다과나 책자를 제공하는 게 좋겠는데요. 자, 고객이 작업장이나 대기실로 안내한 후에는 사진과 같이 차나 음료를 접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기다리는 동안 고객이 지루하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서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차와 음료는 받침대에 올려야 정중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냥 컵만 턱 갖다 놓지 않도록 해주시고 컵받침 또는 쟁반 위에 세팅해서 딱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음료 중에는 고객이 원하는 음료를 물어본 다음에 해당 음료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책자는 고객의 선호에 맞는 종류로
준비해서 제공을 해주고, 책자를 제공할 때도 고객의 취향을 물어보고 그에 적합한 내용의 책자를 제공하면서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상담 후에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예약 카드를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객이 예약을 원하는 경우 그림과 같이 고객 상담 및 예약 카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확한 서비스와 함께 컴플레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객에게 말을 할 때는 정확하게 말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객을 배려해서 친절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정중히 말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확하고 명료한 발음으로 고객의 수준을 고려해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상황이나 분위기를 고려한 대화로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요령 있게 말한다는 거는 한 번 말하고 듣는 거는 두 번 말하고, 입은 한 개고 귀는 두 개죠. 그래서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그리고 세 번 이상 호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좋겠고요. 그러면서 적절하게 맞장구를 쳐주시는 게 좋겠죠. 대화 중간에 그러셨어요. 정말 좋으셨겠네요. 이렇게 적절한 맞장구 타이밍을 반드시 놓치지 말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공감 멘트도 짧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대화의 맥을 짚어서 다음 이야기로 또 유도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고객을 말을 들을 때는 바르게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하는 말을 들을 때 노력하는 행동으로 시선을 맞추시면서 귀는 경청하면서 몸은 고객을 향해서 앞으로 약간 내밀듯이 앉고 기록을 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시면 고객의 만족도가 훨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고객의 말에 반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눈과 눈이 마주칠 수 있도록 동의하면서 맞장구 쳐주시고, 그리고 고객의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행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적절하게 경청하는 거, 어떤 의미인지 요약해서 되물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했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반드시 요약해서 되묻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고객의 동작이나 표정에 집중하면서 적절하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주의 깊게 들으면서 고객이 반응을 요구할 때는 질문하거나 또는 메모하는 습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법을 요령 있게 정리해서 반응하는 거, 항상 밝고 명랑하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발음에 유의하면서 적당한 속도로 강약을 조절하면서 말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명령어 안 되고 지시어도 안 됩니다. 부탁이나 뭐뭐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유, 이런 자세로 말하시는 게 좋겠고요. 단답식 부정형이 아닌 긍정형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쿠셔너,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런 쿠셔너를 덧붙여서 말하는 게 좋겠고, 말씨와 억양에 유의하면서 비어는 안 되고요. 속어도 안 됩니다. 이런 비어나 속어는 상대방을 결례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어나 속어 또는 말을 짧게 해서 반말처럼 들리지 않도록 그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 쓰지 마시고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말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제 서비스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종료된 다음에 고객에게 서비스한 내역과 요금을 안내하면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요금 정산 전에 고객이 받은 서비스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서 좀 설명도 드리고 그러면서 고객에게 요금을 안내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서비스 요금에 대한 설명은 최종 지불액으로 말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무슨 과정에서 얼마가 소요됐는지 구체적으로 요금 내용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일지 카드일지 결제 수단을 어떤 거를 이용하는지 또 미리 할인이나 쿠폰, 적립 포인트의 사용 여부도 미리 확인해 주시고 요금을 정산한 다음에 영수증을 고객에게 정중하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거스름 또는 가급적 새돈을 준비해서 드리는 게 훨씬 성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배웅 인사를 할 때도 다음 방문을 꼭 기약할 수 있도록 감사의 멘트와 함께 항상 밝은 미소로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기분 좋은 여운을 남기도록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말을 반드시 해주시고 고객이 사업장에 출구를 나서자마자 바로 돌아서지 마시고 고객의 뒷모습을 끝까지 확인한 다음에 되돌아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고객이 차량에 탑승해서 출차를 확인한 다음에 뒤돌아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화 상담 고객 응대 방법인데요. 전화 예절을 반드시 습득해야 됩니다. 전화와 같은 상황은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얼굴이나 표정의 느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대화 내용에 집중하면서 결례가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전화 서비스 특성을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전화 서비스 특성은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용건 전 인사와 용건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다음에 사전 사후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화 응대 프로세스와 기본 방법을 습득하셔야 되는데요. 전화를 받는 게 1단계,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3단계는 예약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4단계는 예약 내용을 확정해 주시고 5단계에서는 끝인사해 주시고 6단계에서는 전화를 끊어 주시는 이렇게 단계별로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뷰티샵으로 걸러온 전화 응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 연결이 지연이 되면 샵이 쉬는가? 아니면 고객에게 별로 무관심한 샵이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컴플레인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반드시 받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뭐 이런 애정어린 멘트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사업장 안내 내부의 전화 응대 매뉴얼에 따라서 인사말 한 다음에 메이크업 사업장의 이름 자 여러분들도 뭐 러블리 뷰티 메이크업 샵입니다. 네, 저는 원장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고객을 아는 고객이라면 고객을 확인하고 아는 척을 해주시고 기존 고객인지 신규 고객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기존 고객에게는 안부 인사를 해서 친밀감을 높여주시고요. 신규 고객인 경우는 전화 응대에 따라서 메이크업 사업장에 방문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친절하게 응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고객이 상담을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는
그래서 예약을 남기는 습관이 중요하겠는데요. 상담자는 고객이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메모를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신속하게 응대해 주시는 게 좋겠고, 필요한 내용은 정확한 파악을 한 다음에 응대해 주시고요. 그 상담 기록지에 상담자와 고객의 이름을 날짜와 함께 기입을 해 주신 다음에,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짜, 시간. 그래서 정확한 상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본 정보가 담긴 기재된 부분에 추가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요. 상담 기록지는 고객이 방문했을 때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주기적인 패턴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한 달에 한 번 오는지 일주일에 한 번 오는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상담 기록지는 기본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죠. 그래서 다른 곳에 절대 유출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고객과 상담자의 상담 내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고객이 상담을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주셔야 되는데, 네 번째, 상담자가 전화를 받은 경우 담당 예정 아티스트한테 전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전화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는 메모나 상담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확실한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부 직원 사이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공유를 할 경우에 업소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약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미스테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통화가 종료되면 메이크업 사업장 예약 리스트 또는 예약 프로그램에 기입을 하셔서 고객이 예약을 확정해 주셔서 누가 봐도 고객이 오는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기 전에 인사를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목소리의 강도, 목소리의 톤, 또 이런 사소한 문제로 기분이 또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끊기 전에는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예절을 끝까지 지켜서 인사를 해주시고, 고객과 나눈 대화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다시 확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상담이 종료되면 전화를 끊는데, 전화를 끊을 때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이 전화를 끊기 전에 직원이 먼저 끊었어요. 근데 살포시 끊는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그냥 무심결에 탁 놨습니다. 근데 그게 고객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서비스 매너가 어긋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불쾌감을 줄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고객이 전화를 끊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끊어주시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고객이 또 급하게 질문을 남길 수도 있으니까 고객이 먼저 전화를 끄는 것을 확인하고 끊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질문하기인데요. 바꾸어 말해줌으로써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담자가 노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상담 효과 방법은 다음 중 어떤 것이 있을까요? 1번 환원 효과, 2번 요약 효과, 3번 적극적인 리스닝, 4번 감탄과 리액션이 있어요. 자, 답은 환원 효과입니다. 네, 맨 처음에 얘기했던 환원 효과죠. 자, 이번 차시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뷰티 고객 상담 기법에는 환원의 효과, 요약 기법이 있고요. 침묵 효과 기법도 있는데요. 침묵 효과 기법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고객이 뷰티샵을 방문할 때 대기 시간 없이 뷰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타임 슬롯에 예약하는 서비스가 최근에는 많이 핸드폰이나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로 생겨서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고객 예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예약 카드에 상세히 기록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것도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서비스를 받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 고객 응대 시에는 바른 자세로 첫인상을 반드시 좋게 하셔야 되고, 고객 응대할 때 요령에는 겸손, 적극적인 경청, 맞장구 기법을 적시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종료 후 정상과 배응을 정중해서 고객이 출차를 하고 나갈 때까지 전화를 끊을 때까지 불편함이나 불쾌감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고객 컴플레인과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